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치의 미래. 네, 화요일마다 새로 만나는 코너입니다. 정치의 미래. 청년 정치인,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갈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 우리 정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손수저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냐는 인사가 그냥 우리 관용적 인사인데 지금은 좀 달리 들리네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아이고. 하여튼 저희가 정치의 미래라는 이름을 새로 붙였는데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염원, 바람들이 있고 그래서 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염원은 아무래도 젊은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인들이 좀 풀어가 주지 않을까 해서 두 분을 모신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이죠. 이태원 참사. 같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희생됐으니까요. 네. 이 청년들의 죽음 앞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임세은 전 대변인, 부대변인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이게 아직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또 너무 많은 이렇게 희생자가 나와서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그 희생이 돼서 너무 안타깝고 사실 어제까지 밥이 안 넘어갈 만큼 저도 매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도 지난 정부에서는 또 정부에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괜히 많이 미안했고 또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아픈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도심 한복판에서 이제 아무런 그 무방비 상태의 우리 젊은 희생자들이 좀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는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희생이 된 것에 대해서 과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안전 대책 그리고 이제 인재라고 보여지는 사고인데 사실은 이제 이번 참사로 이제 앞으로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손수저 위원요. 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같은 마음이죠. 예, 지금 국가 지금 애도 기간인 만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애도를 하고 우리 모두가 유가족인 거예요. 사실 지금 같이 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어서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정치의 미래라는 코너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오늘은 사실은 여야 따질 것 없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은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따뜻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조금 그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책임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앞서서 우리가 좀 서로의 마음을 먼저 봐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장례 지도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죽음을 인정하는 게 5단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5단계라고 하는데 먼저 사실은 이제 부정을 하게 돼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유족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인도 마찬가지고 친구나 누군가 주변 사람이 죽었을 때 일단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하기부터 시작한다. 1단계가 부정이고요. 2단계가 분노 그리고 타협을 하고 우울해지고 수용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부정, 분노, 타협. 이거 현실이구나. 들어가셨구나. 네, 그러면서 우울감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용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장례 일반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5단계로 일어난다. 네. 그래서 장례 현장에도 저희 가보면요, 유족분들이 부정하고 많이 그저 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서 멍멍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나요.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풀 대상을 찾기도 해요. 그 대상이 가끔 우리 주도사가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공감해줘야 됩니다. 예.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그리고 정치인들은 더 하겠죠. 더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시기가 지금 애도 기간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노라는 건 대체로 어떤 감정일까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신- 나여야 하지? 왜 우리 가족이어야 하지? 네, 네. 하는 그런 부정에서 이어지는 아니면 감정입니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 내가 너무 무력했다, 내가 뭐 못했다 이런 감정도 네. 포함된 건가요? 그래서 탓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내 탓이다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교육을 받기를 절대 그 뭐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아버님의 탓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드리죠. 네. 네. 임 부대변인. 네. 네, 뭐 저도 뭐 아까 한 말 다시 뭐 되돌리는 말 말고는 뭐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는 지금 희생자들에게 약간 화살을 돌리는 일부의 여론도 좀 있습니다. 왜 놀러 가서 왜 남의 나라 뭐 명절에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 중에는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무슨 뭐 마약이니 술, 음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좀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자를 탓할 게 아니라 지금 공백이었던 행정을 탓을 하고 지금 국가 권력이 어떻게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희생자 탓을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희생자들과 이제 가족들은 아직도 이제 막 이제 시신을 이제 막 확인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애도도 하고 또 이게 또 일부에서는 또 이제 애도만 해라. 이거를 진상규명이나 무슨 뭐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상규명하고 무엇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게 또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소위 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문상이 뭐냐면 문이 물어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는지 묻고 그렇죠. 그리고 애도를 해야 제일 되는 먼저 거죠. 어떻게 돌아가셨나를 네, 여쭤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와 동시에 왜 이 일이 발생하고 왜 막지 못했냐 그리고 누군가가 책임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규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수저 위원께 여쭤보면 뭐 다행히 이 주요 공직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극히 일부 네티즌들이 왜 놀러 갔다가 죽었는데 그거를 국민 세금을 들여서 뭐 추모 분향소를 만들어 놓느냐는 등의 정말 어떻게 봐도 몹쓸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부의 그런 의견을 뭐 자유롭게 네티즌 분들이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또 그분들의 생각인데 그것을 공적화하고 공론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무시하면 된다. 네. 그분들의 의견이니까 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공론화하거나 우리가 공적인 영역으로까지 끌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참사가 일어난 당일날 이제 지금도 뭐 논란이 되고 있죠. 물론 오늘 다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행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부 장관님이라든지 또 용산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사회의 따가운 시선도 받으셨고 비판도 받으셨는데 사실 그 멘트가 언론에 딱 떴을 때 저도 아차 싶었어요.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공감 능력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부족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 유족들의 마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어루만지는 게 먼저인데 지금 당장 그거를 뭐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될 때는 아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말들이 공직 석상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봤죠. 네, 저는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한 분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가면 사실상 대통령께서 공감 능력이 많이 없으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늘 참사 그 현장에 방문하셨던 걸 봐도 그 골목에서 뭐 그 물건이 뭐 희생자들의 물건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 지나가면서 그걸 뭐 밟고 지나가면서 뭐 여기가 뭐 거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밤새 중대본 회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거리의 폭이 몇 미터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뭐 이게 뭐 뇌출혈이나 뭐 이런 걸로 돌아가신 분이 있냐는 좀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전에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여름에 이제 관악에서 있었던 그 세모녀가 이제 반지하에서 8월 8일 폭우. 네, 그렇죠? 폭우 때 그때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가지고 이걸 마치 이제 구경하듯이 들어간 것이 대통령실의 공식 사진으로 나오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조금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서 저는 이런 공감대 없는 모습에 또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그 위계가 어쨌든 분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윗사람의 이런 책임자들의 말과 이런 지시에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안전 불감증이 저는 이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인식에서도 비롯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원전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원전 산업이 지금 뭐 거의 전쟁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관료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 행안부 장관도 이번 일이 막을 수 없었다. 예측해도 막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럼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면 만약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고 나면 못 막을 겁니까? 그러면은 국가와 정부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부터 먼저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또 먼저 가져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 이 참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좀 의아했던 건 그런 말도 있었지만 네. 그 참사 현장은 수사 중인 공간이어서 폴리스 라인을 쳐놨거든요. 네, 네. 대통령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인데 그냥 구둣발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네. 그 다음 장면은 또 뭐 과학수사팀에서 와가지고 뭐 증거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았어요. 예, 사실 그 뭐 서울시장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뭐 방문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비난을 하고 뭐 하자 그냥 폴리스 라인 뚫고 차를 타고 가버리셨습니다. 이런 장면부터 저는 과연 정말 진심으로 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냥 단지 보여주기의 모습이라면 좀 국민들이 많이 앞으로 더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 네. 보여주기로 할 일은 정말 없고요. 그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부대변인께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뭐 이 와중에 그런 부분까지 저는 의심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다만 이제 이제 유가족을 만났을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꼭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잘잘못을 따지는 거를 먼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이 죽음의 앞에서도요. 일반적으로도? 예, 일반적으로도 네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슬퍼서 울기만 하는 분도 또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잘못부터 먼저 따지는 분도 계세요. 네. 예,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다만 조금 염려했던 것이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잘잘못을 따지는 일에 더 방점을 두시진 않을까 사실 염려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윤 대통령 이번에 지금 나온 멘트 보면은 오히려 행안부 장관 뭐 주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도 오히려 따끔하게 질책성 있게 발언을 하셨어요. 주체가 있고 없고 그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더 세우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말씀 잘했다. 옳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또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행안부 장관이 뭐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뭐 우려할 만한 이런 인파가 아니고 경찰과 소방 미리 배치했어도 아마 뭐 해결 못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뭐 이게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권한 이게 주체가 없으면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실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뭐 사실상 이게 법에 이제 검찰 출신이시고 행안부 장관께서도 뭐 판사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법 잘 아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게 이제 기본이죠, 당연히. 그리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거는 그냥 큰 헌법의 구조라면 실제로 정부조직법, 행안부 장관의 이제 뭐 이런 기본법,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이제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 대응이 명확하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체가 없다고 이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과 이제 장관이 이렇게 연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을 그냥 책임 떠넘기기로 선을 긋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유튜브 후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공감의 방과후 수업입니다.
네, 유튜브 후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손수저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두 분 오셨습니다. 다시 인사 나눠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의 미래에서는 두 분이 골라온 말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까 하는데요. 먼저 손수저 위원이 골라오신 말인데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사상자 동생입니다. 저희 언니 소지품을 보던 중에 뉴발 맨투맨이 들어있어서 누군가 도와주신 것 같아 부모님께서 찾고 싶어 하세요. 언니는 흰색 블라우스와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원피스를 입었고 두 번째 사진 머리띠는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네, 이 말은 손수저 위원이 골라오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CPR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상의는 찍거나, 급한 상황에서 찍거나 이제 탈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성분의 경우에 이제 이 분의 언니인 것 같아요. 언니가 지금 이제 상의가 탈의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나가던 어떤 의인이 보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의 옷을 벗어줬거나 아니면 여분의 옷을 덮어줬거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가족분들이 시신을 인도받았을 때 우리 언니 옷이 아닌 맨투맨 티셔츠가 하나 더 있더라. 누군가 도와주신 것 같은데 그분을 찾고 싶다라고 해서 SNS에 올린 글이에요. 네. 제가 이 글을 보고 그 의인도 참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비록 돌아가신 분이라도 네. 저분의 뭐랄까 존엄 이런 거를 지켜드려야 되겠다. 네,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저는 이 너무 경황이 없는 이 가족들이 지금 가족도 서로 너무나 아프고 경황이 없을 텐데 이 의인을 찾겠다고 해주는 그 마음도 참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시민분들 이분들 말고도 따뜻한 이야기들 많이 전해져요. 뭐 벽에서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신 분, 그리고 다리 다치신 분을 자기 차에 태워서 서울 다 돌아다니신 분, 뭐 또 간호사 자매는 거기서 한 몇십 구의 그분을 완전 CPR을 하고 했던 이야기들 많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시민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해드린 음성은 대역으로 녹음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임세은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참사들이 있었을 때 이제 항상 시민 의식이 빛나는 분들이 뭐 많이 계셨습니다. 그게 미담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뭐 예전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선생님이 교생 선생님이셨죠. 근데 뭐 먼저 이제 뭐 구명조끼를 벗어줘서 본인은 희생을 당하고 아이들을 구한 것들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이제 이 복잡하고 뭐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직감하고 뭐 식당에서 뛰어가서 CPR에 도와서 발을 동동 굴렸던 이제 여러 시민들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성숙한 시민의식은 굉장히 성숙해졌다. 예전보다 더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이렇게 뭐 이런 통행로 보행에 대한 이런 가이드만 있었어도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런 후회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참사가 진행된 다음에도 이태원 각지 골목에서나 뭐 주점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계속 할로윈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는데 그것도 아마 참사 소식을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해서였을 거예요. 알았으면 그분들도 당연히 뭐 그 끔찍한 상황 앞에서 즐기고 놀 수는 없었을 테니까 네. 아마 그 부분은 그런 정보도 많이 나오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정확하게 상황만 통제가 됐다면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세은 부대변인이 골라온 말을 들어볼 텐데요. 용산구청장의 발언입니다.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제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한 다음에 취재진을 만나서 한 발언인데요. 임 부대변인 이 발언 고른 까닭은요? 저는 어쨌든 용산구에서 발생한 일이고 본인이 이제 관리하에 있는 이런 단체장인데 너무 책임의식이 없다. 그래서 그 선출한 이런 주민에 대해서
매우 예의가 없는 처세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생한 첫날,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죠. 이제 저녁 때, 뭐 이거는 이 박희환 구청장이 직접 올리진 않았다고는 하는데 취임 10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SNS에 취임 100일 관련된 뭐 이런 무슨 뭐 이렇게 뭐 축하 메시지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태가 발생하고 한참 있다가서요. 그래서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그 SNS를 내렸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니, 도대체 담당 구청장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고 이런 책임의식이 없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작은 공백과 일탈들이 결국 이렇게 큰일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이 말씀 드렸고, 이분은 처음부터 애초에 이제 이 해당 지역의 이제 구청장이니 뭐 사과 이런 요구가 나니까 뭐 영혼 없는 사과보다는 수습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나온 약간 부적절해 보이네요. 그 네, 말은. 네. 그리고 나온 말이 또 이 말입니다. 이거는 현상이다. 그 도대체 영혼 없는 사과, 그러면은 영혼 이씨 사과하셔야죠. 영혼을 갖고 영혼 탑재하시면 됩니다. 뭐 영혼 없는 사과 수습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다음에 지금 뭐 현상이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현상이면 본인의 책임이 뭐 없어지는 건가요? 그냥 이거는 당연히. 그리고 이태원에 사신대요, 이 구청장님이. 대기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년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이 시기에 일어나는지 뻔히 봐왔을 텐데 어떻게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이 구역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나고 이런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곳에서 이렇게 안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타고 행안부 장관 대통령까지 이런 문제의식이 부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하나 이거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네. 손수저 위원님. 아우, 이 말씀 때문에 엄청 비판 받으셨죠. 예, 오늘 결국은 이렇게 사과하셨어요. 예, 탑재하시고 그 영혼 탑재하시고 사과를 하셨는데 영혼이 탑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근데 그 아까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박희영 구청장께서 그 당일날 그 현장에 있으셨어요. CPR 같이 하시고 사고 수습 현장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보다는 수습이 먼저다라는 그 말이 왜 나왔냐면은 수습하느라 그때 정신이 없어서 보도자료가 늦었어요. 보도자료 쓰고 막 내보내고 하는 그게 늦었는데, 그래서 수습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를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 말 때문에 또 얼마나 더 상처가 됩니까? 2번 상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공감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 외 우리 리더십 중에서도 때때로 시기마다 리더십이 다르잖아요. 어떤 뭐 국가의 시기에는 강한 뭐 제왕적 리더십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런 시기엔 저는 서번트 리더십 아시죠? 완전히 진짜 이렇게 서빙 아시잖아요. 섬기는 리더십, 몸을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리더가 우리에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에 지금 이런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 손수저 위원님, 구청장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건 되게 고맙게도 들리지만 구청장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청장은 상황을 통제하면서 이를테면 구급차들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한다든지, 경찰 소방과 협조하면서 구청장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구청장 역할을 안 하진 않았을 거라 저는 네네. 생각을. CPR만 하시고 그것만 계속 뭐 매진하신 것도 아닐 테니까, 사실 제가 그 현장에 뭐 같이 네네. 있지 않아서 뭐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박형 구청장의 이야기입니다. 박형 구청장의 이야기가 현장에 있었고 같이 수습하고 같이 심폐소생술하고 정신이 없었다 라고 한 얘기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저도 좀 이렇게 그 현장에서 물론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CPR에 뭐 너무 이제 인원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갔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뭐 고마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지금 이 현장을 약간 진두지휘하고 소방과 뭐 병원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잘 지시하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지시 없으면 책임 소재 때문에 명확하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할은 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 손수조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공감과 근데 뭐 섬기는 것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강의를 좀 단체로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강의를 들으면 공감 능력이 그렇게라도 좀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냥
뭐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그 차량 다 그 통제하는 것도 하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습이 먼저였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거는 한 거고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또 멘트 못한 건 못한 거고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고른 음성도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음성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들려주시죠. 장관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했던 모두 발언의 일부입니다. 두 부분을 발췌해서 들었는데요. 손수정 위원님, 네, 어떤 의미의 발언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또 이제 구청장의 말이 어떻게 좀 사회적인 비판을 받는 부분을 의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의식을 하신 것 같고 지금은 그런 잘잘못을 따질 때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전 이 판단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보다는 주체가 있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고 우리는 그래서 잘못이 있고 없고 그걸 따질 때가 아니고 예. 어쨌든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 예. 인정을 하고 모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라라고 하셨어요. 예. 그 전체적인 기조를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그 이후에 뭐 행자부 장관도 사과도 하시고 구청장도 사과도 하시고 뭐 이렇게 지금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기조를 지금 좀 딱 잡고 가시는 부분이 비춰졌습니다. 네, 임세연 부대변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이게 주체자가 있느냐 따질 게 아니라 국민 안전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 이거 뭐 당연히 원론적으로 다 좋은 말씀하셨죠. 근데 실제로 아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 권한 밖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서 뭐 이게 갑자기 따로 이 의견이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 갈린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아직 수습이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죠. 수습도 하고 뭐 애도도 하고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면서 어디서 더 큰 책임이 있는 건지는 명백하게 당연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제가 이번에 좀 놀라운 거를 발견한 게 이번에 지금 이번 참사의 희생자를 이제 정부 공문에서 인사혁신처인가요? 어디서 이제 공문으로 본 것 같은데 사망자로 표시해라. 희생자라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희생하신 분들을 굳이 사망자로 바꿔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이 지금 근조 리본을 달지 않습니까? 이제 근조 리본이 근조라고 써 있어요 앞에. 근데 이거 글씨를 안 보이게 뭐 뒤로 까맣게만 하라는 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공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 보도에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가 지금 중요한가요? 그리고 왜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조를 제대로 달아야지 왜 그걸 거꾸로 뒤집어 답니까? 이런 거부터 저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 이상하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쭉 사과를 안 해왔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다 회피하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구청장도 다 사과 안 하셨죠. 근데 물론 내가 굳이 사과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 오늘 문서가 이렇게 녹취록 작성되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고가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4시간 전부터 임세연 시민들이 대변인, 그럼 일단 잠깐 끊어서 갈게요. 네. 지금 그거는 이제 경찰 대응이니까. 네. 자, 임세연 부대변인 말씀은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부른다. 네, 네. 또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 근조 리본에 근조란 글자가 안 보이도록 한다는 정부 차원의 지침이 있었다. 아니요. 아닙니까? 그럼 가짜 이거는 뉴스인가요? 팩트 네. 확인해봐야 하고요. 네. 어떻게 희생자라고 쓰지 말라라는 지시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공무원분들 지금 저도 강의를 갔다 왔는데 봤는데 까만색 그냥 리본 달고 계시더라고요. 말씀 주셨듯이 근조라고 써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달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 전 듣도 보도 못했고 좀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예. 사실 이 정신없는 와중에 사실 한 건 한 건 말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면 저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의 기조는 지금 우리 국가가 다 같이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쨌든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너무 원론적인 얘기 맞지만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주체자, 그러니까 행사가 아닌 주체자가 있고 없고에 대한 이 매뉴얼이 너무나 다르고 또 이런 할로윈 같은 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의식하고 이걸 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앞으로의 좀 나아지기를 같이 노력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손 위원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뭐 용산의 국힘이요, 그러니까 당협. 네. 그래서 추모 현수막을 용산구 일대 대거 많이 붙였는데 거기에는 한결같이 이태원 사고라고 썼는데 그러면 어떤 지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임세현 부대변인의 얘기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합리적인 의심을 품으실 수는 네, 있다고는 네, 생각을 네. 하는데 그 그런 내용을 잘 지시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모릅니다. 네. 모르고 그런 지시가 내려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공문이 있었어요. 뭐 그걸 그 공문을 조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공문을 제가 받고 아니, 거기에 그 뭐 인사 대통령 혁신처 입장에서 좀 억울해할 가짜 뉴스도 있었어요. 네, 어느 네. 보도 전문 채널에서 대통령이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 장면이 네, 네, 있었는데 네. 그게 예전 거와 지금 거가 두 장면이 동시에 나갔는데 그거는 그 방송국에서 그냥 편의로 그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 거는 예. 이제 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를 점검을 하고 공문이라는 건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되고 네. 국회에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 대변인님부터 갈까요? 뭐 저는 뭐 지금은 대통령께서 제가 뭐 대응까지 이제 아직 사고 수습에 이제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과도한 비난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래저래 행정력을 이곳에 집중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문이 사실 진짜 있었고 한덕수 총리도 이거 근조 리본을 뒤집어 달았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에 좀 이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사로운데 집중을 해야 되냐 사망자 희생자 이런 말부터도 그래서 이런 치료 지원에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뭐 당연히 야당도 민주당도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어느 누가 협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 팔 걷고 다 협조를 할 거고요. 다만 대통령께 그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발언과 이런 지침이 있어야지 이런 공무원 관료 집단이 이렇게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책임이 분산되고 책임 없다는 식으로 만약에 대응이 되는 것을 매우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치료와 지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히 손 의원님도 동의하시고 뭐 주장하시는 바일 것 같고요. 또 말씀을 좀 보태신다면요.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이상민 행자부 장관의 행안부 장관의 말씀 문제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먼저 사과가 선제되지 않은 책임 회피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이 두 가지의 어떤 미스적인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 외에는 저는 대통령실의 지금 대응은 저는 크게 그렇게 비난받을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이 가져가고 있는 기조는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지금 뭐 장례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랑 치료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가자.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에는 지금 도어 스태핑도 잠시 중단을 하셨듯이 모든 국정의 가장 최선두를 지금 이태원 참사, 이 수습 이쪽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잘 가져가시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서 임세현 부대변인 말씀하신 거를 좀 끊어서 가자고 그랬는데 그럼 짧게 한번 얘기해 보죠. 10시 20분경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참사가 일어났지만 6시 반부터 112 신고가 있었고 10건 넘게 있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이제 녹취했던 문건이 이제 나왔습니다. 좀 경악할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동안 준비가 안 됐었냐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그 전날 이게 할로윈이 있기 전에부터 그러니까 언론 보도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이번에 할로윈에 많은 시민들이 이태원이나 이런 각 등지에 많이 나올 거다. 뭐 30만 명까지 이야기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저녁에 네. KBS, JTBC 등의 언론사가 네. 뉴스하면서 현장 연결을 했어요. 네. 인파를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이 가능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작년에 또 코로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했었어야죠. 근데 전날 뭐 이게 관계부 이제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와 등등 한 4군데에서 뭐 회의를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회의를 했었을 때 구청장은 그 회의 주재하지도 않았고요. 부구청장이 나와서 이제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는데 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거리를 통제를 할 거고 또 시민들을 어떻게 이제 안전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됐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올 건데 뭐 폴리스 라인 하나 없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실제로 거기 상인들 이야기도 예전과 다르게 희한하게 이걸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도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측 가능한 걸 왜 이렇게 부재했냐. 행정력과 이런 질서 유지가 이렇게 부재했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는 것이고요. 근데 또 마침 약간 이제 뭐 경찰이든 용산구청이든 서로 이제 뭐 우리 문제 아닌 식으로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부터 시작해서 뭐 소방처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화재에 집중하려고 했었고 경찰에서는 마약이나 성범죄에 이제 치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복 경찰, 그러니까 그냥 경찰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 얘기 많이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는 모든 게 부실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도 실제로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4시간 전부터 계속 이제 관계 당국 경찰이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그게 대처가 안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곳의 행정력, 이런 경찰 이런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게 아예 부족하고 붕 떠버리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난 거거든요. 이게 조금만 공백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낸 것이다. 근데 이번에 이 녹취 문건이 나오면서 그게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그때 행정부 장관이 뭐 누구냐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 문건이 나오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도 듭니다. 지금은요. 뭐 손 의원님. 네, 대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같은 한 마음이고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사후 분석입니다. 지금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나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럴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인 건데요. 예, 그 아쉬운 마음은 다 같은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같은 것 같고, 핵심은 이제 그 앞으로의 어떤 대책 2번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2번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대책을 마련하는 일,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력, 그 행정력이 없어서 이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딱 떨어진다고는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우리의 방점은 앞으로의 대책 마련, 2번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순수저 위원께 먼저 여쭙게요. 장례 절차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뭐 발인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희생자 가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고 또 우리가 흔히 지원이라고 말하기도 좀 송구스러운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일단 장례 비용은 1,500만 원 이제 지급이 되기로 결정이 됐고 또 위로금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저는 봤습니다. 예. 장례 비용이 그 정도가 듭니다. 예, 거의 최소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필요하신 비용이 그 정도 들 텐데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고요. 그거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궁금해하시는 것, 또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개개인 1대1로 지금 마크가 다 붙은 걸로 알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 그대로 잘 반영하셔서 그 이제 문제 없이 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 예. 그 개개인별로 잘 케어를 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임 부대변인은요? 저는 일단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 금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례 비용이나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당장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정부에서 당연히 조치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약간 일부러 좀 더 뭐 얼마를 지원하니 하는 문제가 되면 사실 유가족들은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좀 정신적인 피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뭐 장례 절차나 이런 게 다 엄수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철저하게 진상 규명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사후 대책,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얼마나 촘촘한 대책이 더
또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에 빠진 우리 유가족들에 대해서 좀 심리 치료도 함께 또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저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정치의 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